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양재열 콩가루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지 덥네. 7월이에요 7월. 이게 덥게 입으셨어요. 저도 여기도. 야 니트보단 낫다 내가 그럼 난 거의 안에 뭐 반팔에도 있지. 7월인데 거의 가을에 접어드는 수준의 옷차림이네요. 죄송합니다. 아이 변호사들은 네. 아직도 이제 약간 구시대적인 수트를 입어야 한다는. 그 재판을 갈 때 이제 양복을 안 입고 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 뭐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누구나 다 양복을 입고 가니까 여름에는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름에는 요즘에 협조 공문 같은 걸 보내서 노타이를 해도 된다. 이런 걸 법원에서 보내줘요. 좋다. 니네 너무 더우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노타이를 해도 돼. 그러면 다른 때는 타이를 매란 얘기잖아. 아 그러네. 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변호사들은 고차원적으로 생각한다. 저는 그런 공문이 오면 아싸 안 매도 된다 이럴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럼 다른 날에 매라는 거야?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전에는 더 심했던 게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자기의 법정을 되게 이제 신성하게 자기와 동일시해서 약간 변호사들을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낮게 그리고 이거 진짜 들었던 얘기인데 되게 오래전 얘기인데 여기서 몇 번 얘기했어요. 갈색 구두를 신고 왔다고 어디 법정에 갈색 구두를 신고 오냐고. 와. 그래서 지금은 뭐 제 머리 같은 거 이렇게 막 투블럭 저는 엄청 심한 투블럭은 아닌데 이제 길거리 지나다 보면 막 여기 빵빵 투블럭 하는 사람들 바버샵 있잖아요. 갔다 온 듯한 느낌. 네. 요즘에 변호사들이 그런 머리를 하고 많이 가요. 네.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죠. 머리 막 염색하고 간다니까요. 바버샵 스타일 괜찮아. 그 왜 그 노란 머리 변호사도 있잖아요. 누구예요? 여자분이고. 네, 여자는 돼요? 여성에는 또 이게 반대. 또 되게 웃긴 게 여성 변호사분들은 물론 이제 정장을 입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여성분 같은 경우는 정장의 개념 자체가 좀 특별히 통괄적. 정립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장 바지인데 되게 막 딱 붙는 바지에 너무 섹시하구나. 뭐라고요? 펜슬 스커트 이런 거. 그 정도까지 아니야. 그래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남자 변호사는 이제 정장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딱 정해져 있고 원버튼 수트. 네, 그리고 원버튼이어야 되나? 타이를 메고. 잘 안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더블. 더블. 아이 그건 이제 90년대. 더블은 안 돼? 아이 그런 건 안 입죠. 누가 그런 걸 입어요 요즘에? 왜 더블 예쁜데? 그런가?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여자들에 대해서 관대한 게 아니라 판사들이 잘 몰라 여자 옷을. 그러니까 그래요? 저게 정장인지 아닌지 몰라. 왜냐면 저는 여자 변호사님들을 봤을 때는 약간 막 트위드 자켓 같은 것도 입으시고 몰라 맞아. 그냥 몰라. 되게 다양하게 입으시고 블라우스도 막 입으시고. 여자들은 저렇게 입어도 되는 건가 보다 하지 몰라. 그렇구나. 물론 그래도 기본적으로 진한 색깔을 입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여성에겐 관대해요. 양 변호사님 같이 이렇게 입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법정에서? 혼나? 나도 법정에 이렇게 못 가. 왜요? 당연하지. 법정에 이렇게 만약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어디 양아치가 이런 양아치가 어디 내 법정에 내 신성한 법정을 흐려 이러면서. 예전에 저 옛날 얘기지만 어른들은 양 변호사님이 양아치구나. 네 어른들은 원래 우리 예법은 집에 들어갔을 때도 의관을 갖추기 전까지는 서로 인사를 안 하는 게 예법이었어. 예?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갑자기 집에 손님이 7시 불쑥 들어올 때도 있잖아. 그러면 그냥 대청마루에 서서 눈 마주쳐도 서로 못 본 척하고 방에 급히 들어가서 정장 다 갖춰 입고 나와서 오셨습니까? 뭐 그때부터 왔네 이런 게 건달이에요? 너무 무서운데 오셨습니까? 아니 옛날에는 그랬다고 진짜로. 그랬구나. 한 7, 80년대까지만 해도 어른들은 그런 식의 예의를 꼭 차렸어. 사실 이런 더위에는 이제 저는 사무실이 그 서초동에서 예술의 전당 쪽 가는 쪽에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중앙지방법원까지 걸어가면 한 15분 정도 걸려요. 위치 좋다. 네? 안 좋은 거야. 가까운 거 아니에요? 아니야. 더 가까운 데 가서 많아. 더 가까운 데가 많고 일단은 너무 뭐 이것도 가져가야 되니까 윗도리도 그러면 이거를 입고 가면 거기 도착할 때쯤에는 몸이 있고. 다 젖어 있어요. 그럼 일단 이거를 벗고 와이셔츠에 이렇게 가방 들고 여기다 이렇게 걸고 가거든요. 도착하면 일단 여기에 땀이 그리고 제가 땀이 진짜 많이 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름에는 일단 물티슈랑 항상 휴대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도착을 하면
화장실에 가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물티슈로 몸을 다 땀 닦고 안 그러면 진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너무 더워갖고 그래서 여름 되면은 되게 힘들고 사실은 이제 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진짜 5분 거리인데 택시를 타고 가요. 그게 아니면은 그날 하루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되게 변호사도 이런 반팔 셔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돼요? 셔츠는 안 보이잖아. 아니 그냥 이거 없이 자켓 없이 반팔 셔츠. 반팔 셔츠 반팔만 입고 들어간다고? 아니 그거는 안 되고 반팔 셔츠에 이 그러니까 이걸 마일 자켓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아재와 안아재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남자들 사이에서는 반팔 와이셔츠를 입는 거 자체를 굉장히 그래. 네. 그렇게 봐요? 죄악시합니다. 이게 뭔데? 반팔 입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반팔 남방을 입었어. 그러면 일단 이건 아재야. 그래요? 약간 그런 게 있어. 반팔 저는 집에 반팔 남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반팔 남방을 입을 바에는 맨살로 다녀야지. 차라리. 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저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그런 아재 뭐 지금도 아재겠죠.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이러고 다녀. 아니 PK 티셔츠 같은 거 입으면 안 돼요 그럼? 그건 뭐예요? 카라티. 안 돼. 카라 니트 같은 거 안 돼요? 안 되죠.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수트라고 생각하라면 긴팔을 입어야 된다 강박이 있어. 그래요. 근데 사실 저 옷을 이렇게 안에 반팔을 입고 이걸 입으면 시원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더 땀나죠. 네, 오히려 맨살이 이렇게 해갖고 더 불편하고 더 요즘 안 남성분들 수트 약간 린넨 이런 재질 있잖아요. 얇은 거 살짝 비치는 거 그런 것도 안 되겠죠? 그거는 돼도 안 입고 싶은데요. 이게 가장 피해야 될 게 그런 린넨. 시스루 수트. 그리고 여기 주머니 있는 거. 이거 완전 여기 딱 주머니 있는 순간 아저씨.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최고는 뭐냐면 린넨 반팔에 여기 주머니 딱 지나가다가 린넨의 반팔에 여기 주머니 있다. 무조건 피해야 돼. 그럼 이제 그 고등학교 때 한자 선생님. 딱 그 느낌이. 정답. 도덕 선생님 혹은 한자 선생님. 린넨의 반팔에 아까 주머니. 우연찮게 이제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자 변호사들에게는 좀 관대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주제가 이제 남자가 불리한 경우에 관한 주제죠. 빌드업 좋았다. 근데 하나 더 있다. 뭐예요? 여기다 펜을 꽂고 다니는. 그럼 그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적어야 되는 분들인 거죠. 여기다가 펜 꽂고 뭐 담배 같은 거. 학생 주임 선생님들. 그렇죠. 옛날에 그런 선생님들 참 많아요. 요즘 선생님들도 그러고 안다니까. 그렇죠. 근데 여성분들도 딱 보고 저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 이런 패션 스타일 있지 않아요? 에어로빅까지? 저는 바이크 바지라잖아. 저는 요즘에는 근데 뭘 입든 좀 이렇게 보는 눈이 좀 폭이 넓어져서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지만 오히려 깔끔한지 아닌지를 더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흰 와이셔츠인데 목 뒤에가 좀 까맣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반팔이어도 되고 주머니 있는 흰 셔츠 반팔이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뭔가 막 고추 그런 장 같은 게 묻었다거나 아니면 셔츠가 삐져나와 있고 그런 게 더 싫은 것 같아. 그렇지 맞아. 아니면 그런 거 이렇게 왜 셔츠 입고 그 위에 벨트 하시잖아요. 근데 벨트 위로 자기 주장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던가. 뭐야 그거 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러브핸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게 전 몰랐는데 그게 머핀 뭐라고 부르던데요? 머핀살? 머핀탑? 머핀탑? 그건 뭐지? 왜 머핀 보면 위에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왜 머핀 같은 거 보면 그걸 머핀탑이라고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됐다. 누가 그딴 단어를 만들어냈어. 절묘하다. 진짜 나쁜 것들이네. 여자들은 러브핸들, 남자들은 머핀탑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여자는 러브핸들이고 남자는 머핀탑이야? 남자도 러브핸들 해주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죠. 오늘 주제는 남자라서 불리할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에 관한 거죠. 오늘 이제 뭔데요, 사건 기사는 그때 이제 사건 뭔데요? 사건 기사 보내줬잖아. 제가 보냈나요 혹시? 그 네가 보냈잖아. 왠지 익숙한 알잖아. 단기 기억력. 아니 그래도 지가 보낸 거 기억을 해야지. 이 얘기 해보자 그랬잖아. 시어머니 이야기였죠? 아니 대구에서 어떤 남자가 제가 기사를 많이 보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남자가 운영하는 가게 같아. 남자가 운영하는 가게 같이 일하는 직원하고 어찌어찌해서 호텔까지 갔고. 근데 호텔에 가서 아마 이 남자가
이제 가슴을 만졌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이 여자가 협박을 한 거지. 너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 고소하겠다. 자식들도 알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3천만 원 주는 게 훨씬 싸게 먹히는 거 아니냐? 야. 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이 남자가 그냥 신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여자가 300만 원 벌금을 받게 된 그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되게 복잡한 신경이 좀 들었어요. 왜요? 한 비슷한 경험이 또- 있어요? 한 10여 년 전, 10년 좀 더 된, 한 10여 년 전, 2000년, 2010년 정도까지만 해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뭔가 실랑이가 벌어지잖아요. 뭐 네. 범죄 이런 거 관련해서 숙박업소에 자발적으로 들어간 순간 끝났던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숙박업소에 자발적으로 갔다면 암묵적인 동의와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게 이제 너는 이제 15년 전에 사고가 멈춰 있는 거고 요즘엔 그걸로 안 돼. 이 경우도 자발적으로 호텔까지 간 거거든. 근데 거기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성적 접촉을 했다라고 그걸 협박을 한 거야. 야, 근데 요즘에 그럼 이제 왜 따라가요 그러면? 아무튼. 예. 아니 그러니까 성인지 감성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여성이 피해를 주장했었을 때 남자가 그걸 빠져나오기는 굉장히 힘든. 이 건은 만약에 여성분이 강제추행으로 실제 고소를 했으면 당연히 처벌받았을 거예요. 아마도. 네. 그러면 왜냐하면- 자기 동의하에 같이 호텔까지 갔지만 내가 만져도 된다 안 된다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처벌이 된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의 분위기는 같이 가서 성관계를 동의하에 하더라도 여자가 다음날 일어났을 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와. 네, 진짜 좀 되게 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되게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어떤 여성분이 진짜 마음 먹고 같이 있는데 친구한테 야, 나 좀 살려줘 이런 카톡을 만약에 남자랑 같이 있는데 보냈어. 그 증거가 되는구나. 이거는 그냥 빼박이야. 100% 간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네. 와, 너무 무섭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뭐라고 해야 될까? 예전에는 비난을 많이 받았던 판결들 중에 이제 피해자다움 뭐 이런 거를 이제 판결을 하면서 이게 성범죄의 피해자라면 이렇게 멀쩡하게 지낼 수 없을 텐데 이 뒤에 전후의 사정을 보니까 네 말 맞다나 재벌로 숙박업소도 같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정말로 아침 먹고 헤어졌다. 에이 그러면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었거든.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안희정 전지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는 과정에서 또 미투 운동도 중간에 있었고 그러면서 아니 성범죄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있잖아. 그 우리 한 변호사 있잖아. 내 방 옆방에 있어. 네네네. 여자 변호사 있거든. 근데 우리 진 변호사도 성범죄 국선을 했지만 그 변호사님은 이제 성범죄 국선 변호를 많이 했어. 근데 여자 변호사님이었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없는가 하시는 거야. 야 요즘에는 진짜 피해자 국선을 하고 있지만 남자들이 때로는 불쌍해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노영희 변호사님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진짜 막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막 진짜 막 폭력을 휘둘러서 어떤 성폭행을 하고 거의 없어. 그러니까 약간 마지못해 들어졌는데 나중에 고소당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런 경우도 저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이제 저는 피해자를 당연히 변호를 했죠. 국선 피해자 사건이니까 국선 때 피해자 국선 때 이 얘기를 하면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잘생겨가고 해. 네, 이제 가해자는 남성분, 되게 왜소한 남성분이고 이제 피해자는 되게 등치가 큰 그 남성보다 훨씬 큰. 그래서 이제 뭐 그 남자분이 술이 많이 취해갖고 이렇게 하다가 그 여성분의 가슴에 이렇게 좀 이렇게 파묻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 근데 이걸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도 하고 뭐 들어보면은 이제 이게 거의 다거든요. 합의금으로 5천만 원 줬어요. 물론 이제 그 가해자분이 집에 뭐 돈도 좀 많은 것 같고 엄청 공포에 떨어서 사실 5천만 원 제가 받아줬어요. 그렇긴 한데 하면서도 이게 과연 현타가 왔구나. 맞는 것인가? 과연 이 정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배상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어쩐 뭐
그 사람의 체구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왜 말씀드렸냐면 강제 추행행위라는 것은 사실은 폭행 협박으로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 네. 건데 그냥 딱 보기에도 이 남자가 누구를 폭행 협박할 정도도 아니고 그냥 이제 피해자가 진술하는 그 상황 자체도 제 생각에 이게 폭행이라고 보기가 되게 힘든 당연히 협박은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이제 이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도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폭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이 우리 형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아요. 폭행죄도 있고 무슨 강도도 폭행 협박이라는 게 들어가고 근데 성범죄에서 폭행 협박은 법적으로는 가장 낮은 단계의 폭행도 폭행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리딩 케이스가 이른바 노래방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폭행을 하고 나서 사람을 제압하고 나서 강제추행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원치 않는데 끌어안았다. 그러면 이게 폭행과 동시에 추행이라고 보는 게 나와요. 그 이후로 이제 이게 따로 폭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폭행이냐 추행이야 이렇게 확립이 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강도랑 강간의 어떤 구성 요건 행위 자체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이제 뭐 한거 불능 상태, 뭐 강도도 비슷한데 강간이나 강제추행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폭행 협박의 개념이 되게 좀 많이 이렇게 심지어는 협박도 아니고 이제 그냥 내가 그냥 응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입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응해줬을 때도 이게 강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루면서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가 그렇다고 뭐 피해를 실제로 입은 여성분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얘기는 남자들한테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으렴.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 있잖아요. 물론 그거는 실제로 피해를 입은 케이스인데 제가 그 케이스를 보면서 혹시 어떤 여성분이 누군가를 남자도 똑같을 수 있죠. 뭐 그렇게 해코지를 할 마음을 먹고 진짜로 같이 호텔에 가서 친구한테 막 살려달라 이런 카톡을 보내고 그 다음날 여기 뭐 못 빠져나올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써놨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진짜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조심해야 되고 제일 큰 건 저는 사실은 지금 제 동생들 있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동생들 항상 얘기해요. 여성과 같이 있는데 이 여자가 술에 취했다. 가까이 가지 마라. 절대 건드리지 마. 옆에도 가지 마. 손도 잡지 말고 집에 데려다 주지도 마. 알아서 가게 냅둬. 왜냐하면 이게 진짜 되게 그러니까 술이 취하면 남자도 막 그런 성욕 같은 게 좀 더 세지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여성분이 동의했다고 착각하고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성분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잘 기억도 안 나고 필름이 끊겨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행동을 그 남자에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남자는 이걸 보고 동의했구나. 근데 그 다음날 여성분이 딱 일어났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 바로 중간간죄로 신고를 하고 그러면 그냥 바로 감옥 가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 동의하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술을 먹은 상태에서는 동의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술이 취한 사람과는 동의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지금 없는 상태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저는 이게 진짜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앱 중에서 뭐 그 관계전 동의한다는 뭐 그런 앱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 좀 통용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남이 대신 눌러주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 인식까지 다 끝내서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게 제목이 기억 안 근데 나는데. 그거 딱 하자고 그러면은 집에 가야겠다. 당연히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야. 아니 진짜 여성도 정말 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은 동의한다고 하겠죠. 그 무슨 드라마에 그런 게 우린 드라마 아니고 미국 드라마에 약간 SF였거든. 블랙미러 아니에요? 블랙미러 아니야. 블랙미러 아니고 SF에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그 실제로 있었다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럼 남자들이 어떻게 그런 문제 오히려 그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빠지지 않을 수 있냐면 사실은 누가 봐도 저 두 사람은 그럴 만한 관계다라는 게 있는 사이에서는 그게 안 통하는 거죠. 근데 처음 만났는데 덜컥 뭐 아니 근데 그게 큰일 아닌 게 요즘 애들은 그런 얘기 있어요. 이게 여기 맞는지 모르지만 그 선색 후사라는 말이 있어요.
아세요 혹시? 이게 뭔지는 저한테도 알지. 너무 어린 친구들이 하는 얘기라서 약간 와닿진 않거든요. 예전에는 왜 그 뭐 원나잇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선세쿠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지만 나도 그것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그 단계에 들어가고 그게 꼭 남녀간에 사랑한다 이건 나중으로 가더라도 최소한 서로 성적인 관계를 가질 만큼의 관계는 평소에도 있다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원나잇보단 좀 발전된 그렇지. 개념이다. 근데 처음 지금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닌 거 아니야 같아요. 아니야 맞아. 뭐 어떻게 알죠? 양쪽 다인 것 같아요. 양쪽 다 있다. 양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조금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의 표현일 자만추가 수도 그거잖아요. 있고. 자만추의 다른 뜻이 그거라면서요. 뭐요? 자고 나서 만남을 추구한다. 맞아 그런 얘기 있어요. 네. 요즘엔 그렇게도 많이 하고 네. 원나잇을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세태가 다르긴 많이 한데. 달라요. 근데 얘기한 그렇죠. 그 자만추 같은 경우가 딱 잘못 걸리면 그대로 신고받기 책임져야 좋은. 될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자만추 한다고 아, 술 먹여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아이. 생각 가진 인간이 혹시 있다라면 큰일 납니다. 큰일 인생 나요. 완전 망칩니다. 일단 나 얘기하는데 남성분들도 똑같아요. 여성분들도 똑같고 술 취한 사람에게는 절대 그 사람은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고 네. 여성과 그런 술에 취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 그냥 인생이 그냥 끝났어요. 아이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진짜로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몇 년 형 받으셨어요? 3년 반인가 4년인가인데 왜냐하면 너무 멀쩡하게 너무 잘 살던 사람인데 물론 뭐 이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뭐 이제 뭐 그렇게 뭐 인정받을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인식은 그거였어요. 술이 많이 취하긴 했는데 그 성관계를 하는 당시에 분명히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판결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여성분의 의식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입증이 됐거든요. 근데도 어쨌든 이제 뭐 명정 상태에 있었다고 봐서 동의를 사실 오늘 유효하게 보지 않았죠. 방송은 저기 직접적으로 우리 이제 방송을 주로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보다도 자녀를 키우는 특히 아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수호가 이제 6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생겼어요. 이뻐. 그리고 저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인가? 그런데 이제 뭐 중학생 여자애가 술이 취한 거를 5명이서 집단 강간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해자들 중에 되게 많은 애들이 그게 뭐 이렇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부모가 잘못한 거야. 걔한테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시켜주지 않았고 여성이 술에 취했을 때는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교육을 시켜주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저희 아이도 이제 자라서 뭐 친구들도 사귀고 뭐 같이 지내다 보면 뭐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기도 하고 할 텐데 그런 상황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가 뭐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을 좀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부모의 책임이죠. 그럼요. 부모의 책임이야지.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모태솔로 많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이제 그 얘기하더라고. 내가 이제 친구 녀석 그 아들이 대학에 가서 친구가 그 아들한테 이제 야 뭐 한 뭐 몇 달 지난 다음에 야 너네 과에 뭐 마음에 드는 애 있냐? 그랬더니 뭐 요즘 뭐 여자친구 어떻게 사귀냐? 뭐 도서관에서 뭐 쪽지 주고 막 뭐 이런 거 해? 그러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내 친구의 아들놈이 정말 한심하다는 듯이 아빠를 바라보면서 요즘은 같은 과에서도 여자한테 말 못 걸어 이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요즘 남자애들도 아는 애들이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쉽게 이렇게 뭐 호감을 표시한다거나 이런 게 자칫 무슨 성희롱 이런 걸로 될 수 있다는 걱정들이 있어서 그 정도라고요? 아예 말을 안 건데. 왜냐면 나는 선이어도 상대방이 불쾌하면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그건 맞잖아.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얘기를 한 거는 뭐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니면 뭐 직장이 아니더라도 좀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정말로 그냥 간부가 회사 임원이 여직원에게 뭐 이런 일을 벌어졌을 때 우리가 크게 야단을 쳤던 건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타고 알려지잖아.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위축된 거야. 말 못 건데.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얘기도 하면 이제 아까 아이들에게 혹시 아들 키우는 분 있으면 이런 얘기도 해주시라고 하면서도 또 걱정이 되는 게 그렇게 멀어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서로 또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여혐이 싹트는 거야. 남혐, 네. 여혐. 그래서 맞아요. 참 힘들어 이거 진짜. 그걸 많이들 걱정하시죠. 참 힘들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엔 처음에 지난 시간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 일본의 모쏠이 많은 그 일본의 그러니까. 화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모태솔로가 지난 시간에 혹시 못 보신 분은 제가 일본 통계를 전해드렸는데 20대 30대 남성들 중에서 그렇죠. 일본에 태어나서 한 번도 여성과 교제를 해본 적이 없는 남자가 37%가 넘는다는. 아니 그러면 저는 여성은요? 여성도 많겠죠. 여성도 똑같이 많을 거라고 많지. 생각해요. 그 저는 37% 실제로 심하다.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아는 그 오빠가 30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친구 중에 30대 후반이에요. 근데 모태솔로가 있는데 혹시 소개시켜줄 여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없어. 야, 그게 냉정하게 한 칼을 끌었냐? 아니 일단 제 친구는 제 지인이잖아요. 근데 한 번 건너서 아는 사람의 소개팅을 위해서 굳이 내가 내 친구를 희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 친구한테 소개를 시켜줘야 되려면 어쨌든 정말 괜찮은 사람을 해줘야 나도 면이 살고. 좋은 남자일 수도 있잖아. 모태솔로인데 좋은 남자일 거라는 어떤 등가성이 저는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 왜냐하면 좋은 남자인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여자를 만났을 때 얼마나 여자가 그러니까 좋은 남자인지에 대한 심성이 착하고 고운 사람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게 여성이 대한 게 만나서 아닐 수 이성 간의 교제를 할 때는 거의 뭐 살인자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깨끗한 아무 상태잖아. 기술이 없으니까 여자도 너무 힘들고 사실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던 얘는 나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래서 막 분노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소개팅 같은 거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솔로세요. 솔로신 상태에서 제가 소개팅을 해줬어.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여자를 해준 거야. 그러면은 이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를 업신 여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소개팅도 쉽게 해주면 안 되는데 만약에 제가 제 친구한테 모태솔로 30대 후반의 모태솔로를 소개시켜줬어. 그럼 친구 입장에서는 네가 생각할 때 내가 모태솔로 수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럼 모태솔로는 영원히 모태솔로로 남아야 되는 거야? 극복할 방법이 그러니까 없는 거야? 스스로 극복해야죠. 소개팅이 아니라 스스로 야, 내 진취적으로 나아가서 여성들에게 말을 걸고. 그랬다가 겁먹고 있다니까 남자들. 근데 되게 나는 오늘 겨들성 얘기를 듣고 좀 다르구나 생각했던 게 제가 젊은 시절에는 여성분에게 그러니까 여자애들한테 이쁜 여자를 소개받기 위해서는 야, 네 주변에 네가 제일 안 친하고 너가 제일 싫어하는 애를 소개시켜달라 그러면 무조건 이쁜 애를 소개시켜준다고. 그건 또 무슨 얘기야? 왜냐하면 질투 때문에. 착한 애 주변에 이제 착하고 좋은 애를 해달라 그러면은 좀 이제 외모가 좀 별로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게 여자들은 이제 뭐 소개팅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걔 어때 이러면서 귀여워 귀엽게 생겼어 이러면 이제 일단 안 이쁜 거다. 남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근데 여자들은 진짜 얘가 귀여워서 귀엽다고 한 건데 남자들은 여자가 말하는 귀엽다는 안 이쁜 거고 여자가 말하는 예쁘다는 그냥 중간 정도인 거고 여자가 말하는 초절정 미녀 정도 돼야지 그냥 예쁜 거다. 걔 진짜 예뻐. 이래야 예쁜 거다 이런 거고 그때 남자들은 뭐라고 했더라. 남자 소개시켜줄 때 그 키에 관련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소개팅에 나갔는데 180 정도 된다. 180이 조금 안 된다 180 그래서 정도면 뭐냐면 172야. 180이 조금 안 된다 그래서 나갔대요. 근데 남성분 키가 168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는 범죄지. 이거 너무하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남자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 소개시켜주는 친구가 168이야. 키 몇이야? 168이야. 친구한테 갈 때 170 정도로 해. 그래서 다음 친구한테 갈 때는 170 중반 정도 된다고 해. 그러니까 다음 친구한테 갈 때는 180 언저리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4번 거치니까 168에 180이 돼서 소개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 10명 정도 거치면은 2m 10 정도 될 수도 있겠네 진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소개팅은 대박이다. 아무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개팅은 성공할 확률이 참 낮습니다. 야, 근데 진짜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게 진짜 근데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로부터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사이에 요즘에 이제 그런 이제
뭐 그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관한 얘기가 점점 많이 나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어렸을 때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상황에서 1학년부터 이제 코로나 마스크 쓰고 다녔다 보니까 교실 적응을 못 한다. 네. 그다음에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전문 전문대학교라고 안 하지. 요즘 뭐라고 하지? 전문대. 전문대 있나? 맞아. 2년제 전문대면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마스크 쓰고 졸업을 해버리는 네. 거야. 그래서 대학생으로서 대학 생활이라든가 우리가 그 기간이 뭐 학생으로서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연습이 필요한 맞아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못 갖춰버리고 그냥 고등학교 5학년이 돼서 사회에 들어오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는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신입들 있잖아요. 신입들이 코로나 학번이라 그래서 사회생활이 되어 있지 않은 학번이에요. 그 뭐 온라인 강의가 많았던 그래서 그 코로나 학번 신입을 좀 거부하는 추세가 있대 기업들이. 왜냐면 적응을 못 한대요 와서. 오늘 얘기랑 또 연결을 시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대면 사회였잖아. 그렇죠. 또 남녀들이 또 이렇게 섞이는 기회도 드물었던 네. 거지. 그래서 지금 이게 점점 뭐 얘기가 오늘 산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더 그러니까 어떤 진짜 원래 의미의 자연스러운 만남 이것도 힘들었던 거죠. 없어요 이제. 사람 만나기가 진짜 사람이 귀해. 저희 괜찮은 사람이 진짜 귀해. 우리 피디님 봐봐 여자 피디님 제 찐으로 끄덕였다니까.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진짜 괜찮은 남자는 유부남이거나 게이거나 뭐 약간 이런 괜찮은 남자가 없어. 그죠? 물론 남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괜찮은 여자가 없다. 그럴 수 있어. 저도 괜찮은 여자는 아니에요. 오늘 얘기가 어디로 가는 거야 진짜. 이게 뭐야 이거? 없어. 만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게 진짜 그 와중에 뭐 서울시에서는 지난번 우리 다룬 것처럼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해야 뭐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는 무슨 앱을 한다 그랬잖아. 데이팅 앱. 데이팅 앱을 한다고 하질 않나. 참 어려운 문제네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왜 협박 사건에서 이렇게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어져 있다고 봐요. 협박 사건에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아니, 나는 이제 주제를 정하고 막 엄청 많이 캡처하고 막 법이랑 막 엄청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게 더 뭐 하는 재밌죠. 거야? 재미는 있어. 재미는 있는데 근데 재밌는 일단, 거 한번 해보자. 그럼 진 변호사님은 소개팅 해본 적 있어요? 소개팅을 해본 적 있냐고요? 네. 소개팅을 많이. 해본 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진 변호사님은 굳이 소개팅을 안 해도 주변에 여자들이 많았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개팅을 해서 많았지. 그냥 뭐 이렇게 뭐 대학교? 자리도 많고 하다 네. 보면 굳이 아니, 소개팅을 안 해도 끊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걸로 충족이 안 충족되지 됐어요? 않았어요. 일단 학교에서도 그리고 미팅도 갔다가 소개팅도 가고 뭐 많이 만나봐야 내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 나중에 배우자가 그건 선택할 맞지. 때 되게 그래 경험이 다 자산이라니까. 근데 진 변호사님 아들은 완전 경험 없이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진 않겠지. 그냥 잘생겨갖고 저 진짜 아들 방송 진짜 어떻게 하면 좋니? 아니 진짜 잘생겼어요. 아니, 근데 제가 딱 보면서도 어. 우리 아들이 또 머리도 진짜 좋거든요. 진짜 좋아요. 한글 아들 지금 바보. 6살인 만 5세인데 한글을 다 쓴다니까. 영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막 읽고. 그래요? 근데 얼굴도 잘생기고.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 왜 저렇게 태어날 걸?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건 도대체 뭐니 이거? 여자애들이 야, 수호야 지금 이미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요? 네. 유치원에서? 아니 그렇다 그렇죠. 그렇다 치고. 부러워. 아니야 근데 진짜로 너의 삶이 부럽다. 수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사회가 그런 방향이라서 그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긴 해요.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와중에 코로나가 덮쳐갖고 더 심각해졌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마스크를 안 벗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벗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는 거지. 그게 이거는 그냥 적응이 내가 평생 써오던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수호가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랬지? 6살. 그러면 2살, 3살 때부터 썼으면 걔 입장에서 평생 쓴 거야. 근데 인지 능력이 있을 때 이미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에 이제 콩가루에서 다루는 모든 것들이 오늘처럼 이제 남녀 문제를 비롯해서 네. 모든 것들이 서로에 대한 몰이의 오해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건데 그 소지들이 너무 커져 있는 거죠. 그게 극단적으로 보이는 게 남녀 문제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무섭다. 그렇게 뭐 처벌받은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남 일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주변에서 있을 법한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조심을 해라 안 해라. 근데 지금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확실히 남성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아, 되게 조심해야 되고 뭐 그런 뭐 여자분들이 술이 취해서 뭔가 막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을 믿지 말라? 절대. 아니 그러면 여혐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게 왜요? 여자를 믿지 못하고 피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느 거. 정도의 당연한 얘기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렇죠. 어느 그것도 정도의 그렇고 술이 취한 신뢰를 것도 갖고 서로에게. 술이 취한 것도 어느 정도 취해야지. 그렇지. 완전히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뭐 나랑 좀 더 있을래? 그런데 뭐 이런데 이거를 동의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그때부터 맞아. 나쁜 사람이다. 맞아. 그건 그러니까 아닌 거죠. 되게 조심해야 되고 사실은 근데 뭐 진짜 맞는 게 요즘에는 회식 문화도 되게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회식을 하다가 저는 어릴 때부터 일을 했으니까 20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회식하다가 2차 간다 3차 간다 했을 때 아 저 못 먹겠다고 하면 어딜 못 먹겠다고 하냐고 가서 앉아라도 있어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라 그러죠. 딱 회식 자리에 가자마자 그 제일 높은 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먹다가 가고 싶으면 조용히 가. 맞아. 괜히 그건 이제 좋은 문제가 거지. 생길까봐. 그렇죠. 먹다가 혹시 가고 싶으면 가고 굳이 막 뭐 예전에는 진짜 예전에 제가 처음 아나운서 할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 회식 자리에 가면 제일 높은 대표나 사장 뭐 그런 사람들의 옆자리가 늘 비워져 있었어요. 막내 여자 아나운서가 오면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 자리가 늘 비워져 있어서 그게 어이가 없지만 다 의뢰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걸 따랐는데 지금은 늦게 오면 그냥 늦게 온 사람 저 끝에 앉는 거고 그렇죠. 오히려 피하세요. 맞아. 아니 뭐 제가 하는 사건들 중에도 그렇게 같이 회식을 하다가 되게 그 문제가 생긴 인턴 여성분이 완전 술에 취해갖고 집에 데려다 주다가 뭐 막 토하고 이러니까 모텔로 간 거예요. 왜냐면 집이 어딘지 얘기를 못할 정도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토한 옷을 이렇게 빨아주다가 갑자기 나쁜 마음을 먹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차에다 방치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아니, 경찰을 불러야죠. 아니 차에다 놓고 경찰을 부르든 뭔가 본인 차 옆에다 놓고 깰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참 근데 이게 좀 어려워진 부분도 한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네. 이 얘기를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지난주에 뭐 상담 비슷하게 이렇게 좀 했던 게 절도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블릿이 이렇게 누가 놓고 간 건데 찾아주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지하철 요즘 다 카드 쓰니까 표 파는 그런 데도 없잖아요. 창구도 이 사람이 자기 나온 입구 쪽에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그리고 평소에 뭐 파출소 이런 데 관심도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일단 집에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다가 직장 다닌 사람이니까 시간이 흘러버린 거야. 한 일주일 지난 거야. 경찰이 왔네? 절도야.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려던 게 잘 모르시겠거든. 그냥 두세요. 두세요. 아니 근데 그거 진짜 바보 같은 일인 게 솔직히 그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떨어져 있으면 그냥 두고 가요. 두고 가야 돼. 왜 남의 거를 뭘 찾아주겠다고 그 오지랖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여자분도 사실은 두고 간다는 게 참 그렇지만 경찰서에 두고 가요. 맞아. 그래야 돼요. 뭐 유실물 센터라든지. 토했어요? 응급실에 두고 가요. 맞아. 그래야 돼요. 저 그 예전에 골프 치러 가서 그 락커 문을 딱 열었는데 시계가 있는 거예요. 얘기했었을까 아마. 시계가 딱 있어갖고 딱 봤더니 무슨 벌이 그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구린 시계가 다 있어. 구찌인가? 근데 난 몰랐어. 근데 찾아보니까 구찌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 놓고 가면 이거 락커 안에는 CCTV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사람들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순간 어쨌든 이 내 전 사람이 놓고 간 건데 그 다음 타임이 2부에서 내가 이걸 쓴 거잖아. 근데 3부나 내일 아침에 다른 사람이 와서 가져가 버리면 의심을 살 수 있지. 내가 가져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바로 꺼내서 그 카운터에 맡겼구나. 카운터에 맡겼거든요. 이런 경우는 놓고 잘한 가면 거죠. 안 돼. 이런 경우는 놓고 가면 안 돼. 네. 이거는 무조건 가져다가 카운터에다 맡기고 맞아. 카운터에 맡길 때 딱 CCTV가 있는지를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맡기는 게 찍혀야 되니까. 네. 사실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휴대폰 하나 주웠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은행 그 현금 인출기 거기 많이 놓고 가요. 많이 맞아. 내가 딱 봤는데 나는 이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나는 그 옆에 경찰서 지구대가 있는 걸 바로 알았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딱 들고
이렇게 CCTV를 방에서 보여줬어. 아. 이렇게 하고 그대로 들고 가서 갖다 줬어. 아 역시 그대로.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기응변이다. 이게 자신이 없으면 네. 복잡할 것 같으면 그냥 손대지 마세요. 맞아요. 안 그러면 진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기 제목은 무죄로 하시죠. 무죄. 무죄 꿀팁. 무죄. 어. 무죄. 무죄. 아. 제목 네. 없음. 아니 이렇게 무죄? 하고 무죄 이런 이렇게 거. 하고 무슨 제목을 어이없게 달면 굉장히 화날 것 같은데 우리 어그로죠, 대갈적 그러면. 분들이. 아니야 오늘 뭐 중요한 얘기 많이 했는데. 왜. 그래도 재밌었어요. 음. 왜냐면 그래요. 남성분들이 당할 수 있는 혹시나 당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어도 당할 수 당할 있는 수 것들에 있고. 대한 뭐 피할 수 있는 그리고 방법들. 아들 키우는 부모님은 꼭 기억하셔야 네. 됩니다. 아들 이런 키우. 거. 아 우리 아들 맞아. 조심합시다. 진짜 청소년 범죄가 되게 심각해요. 심각하거든요. 심각해요. 지금 잘 모르는 사이에. 마약 문제도 되게 크고 청소년 범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할 거리들이 넘쳐나네요. 네. 자 오늘도 그림을 하나 보고 네. 넘어가죠. 오늘 그림은 지변서가 이것도 보고 나한테 뭐라고 오 그럴 것 같다. 예쁘다. 제가 왜 뭐라고 하죠? 너무 예쁜 그림인데요? 그러네요. 아름답네요. 맨날 이런 거 보면 또 뭐 옷 안 입고 있는 그림 약간 갖고 왔다고. 요정들인가? 물의 요정들 같은 느낌인가요? 오 정확했어. 에? 힐라스와 물의 요정이야. 아 그래요? 그림 제목이. 이야. 힐라스는 모르겠네. 누가 힐라스야? 아, 저 목 입은 남자다. 가운데 남자 어. 헬라스. 아, 힐라스는 뭐 하는 분이시죠? 힐라스는 헤라클레스와 함께 그 모험을 떠났던 이 헤라클레스의 약간 시종 같은 존재였는데 지금 얼핏 봐도 되게 예쁘게 잘 그려졌죠. 네. 잘생겼네. 어. 너무 예뻐요. 지금 그림 자체가. 꽃미남으로 소문난 그런 약간 티모시 살라메 같기도 하고. 그런 너무 느낌이었어. 예쁘다. 그래서 이렇게 겨들썩처럼 설레는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쳐다봤고 결국 이 그림은 어떻게 됐냐면 무슨 그림이냐면 그 힐라스의 그 젊은 남자의 어린 남자 젊은 남자 하여튼 청년의 미모의 미청년. 혹한 물의 요정들이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야. 아 그래서 죽은 거예요? 힐라스는 영원히 야. 야 이런 그림을 가져오시다니. 그래서 우리 수호 어떡하지? 안 돼. 사실은 요 얘기가 근데 이 그림이 무시무시하다. 그려졌을 저 때 뒤에 저 등치 큰 여자가 밀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 역할을 맡은 것 같은데 등치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 사건 같아. 아니 그걸 담당해서 지금 다 공모했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소재로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이 그림은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을 마치 여성들이 어떤 성의 어떤 노예처럼 남성을 유혹해서 그렇게 뭐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존재처럼 묘사가 됐다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이 또 면죄부를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림이 화가는 헨리에타 레라고 여류화가 했어. 여류화가.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성과 관련된 얘기들이 민감한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들은 솔직히 생각나는 걸 얘기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아니 근데 그래요, 지금 그렇다니까? 내 반응도 여류화가라 그러니까 내가 이랬잖아요. 왜 남자가 그리면 뭐 사실 그게 되게 잘못된 인식인 거죠. 아니 근데 저도 방송하면서 느껴요. 뭐 여성 이슈, 뭐 페미 이슈 이런 거 나오면 남성분들이 다 저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고 내가 대신 해주기를 막 바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면 와 그래 그리고 그래요. 격하게 옹호해주고 막. 그런 경우 근데 아. 이거는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에 여성들이 훨씬 피해를 많이 받던 건 사실이고 아직도 이제 사회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해지다 보면 결국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 아들내미처럼 남녀가 대학생들끼리 네. 서로 말도 못 거는 그런 사회가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연애 얼마나 좋은 건데 사랑 좋은 참, 거예요. 네. 많이 해야 돼.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골라온 그림입니다. 네, 그림 너무 예쁩니다. 그 기추자가 인스타그램에 제가 했던 얘기를 올렸다면서요. 네? 내가 유식해서 좋다고. 훌륭한 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캡처해서 네. 지가 또 캡션까지 달아서 올렸어요. 무서운 아니 애야. 근데 저기 그런 얘기 잘 못 들으시나 봐. 아, 그걸 그렇게 기념할 만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네. 원래는 아니, 많이 듣는데 그래도 한번 이제 곧 모셔야지 한번 시간이 모셔요. 맞으면. 네. 그래서 그래요.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날 진짜 각오 단단히 하고 올라가. 그날 나는 그냥 조용히 옆에 빠져 있어. 아 그래? 아니 말안 눈을 하고. 가운데 몰아넣고 수전이랑 저랑 양 사이드에서 좋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